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예,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아까 지금 저 단톡방에서 얘기하다가 이 교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구부터 해가지고 운의 활동에서 만들기 쪽에서 레벨을 제가 정한 게 있어요. 제일 낮은 게 자석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교구예요. 교구 중에 나무, 그 다음에 듀플로예요. 그 다음에 클래식, 그 다음에 마이크로예요.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교구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교구로만 해도 얘가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편향된 인식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교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나쁜 것보다는 문제가 뭐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봐봐요. 저는 운해 쪽에 관련된 걸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순서가 이거일 때 어떤 거를 하는 게 더 애들의 창의성이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 마이크로 블록, 미니어처예요. 근데 교구를 했던 애들이 미니어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교구를 언제부터 했냐? 이거를 또 36개월 이전부터 시작한 애들은 내 100% 장담하는데 불가능해요. 근데 마이크로나 미니어처를 했던 애들은 이거 할까요? 못 할까요?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위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위 클래스고, 특히 자석 블록 했던 애들은 이 뒷블로도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 기껏해야 그냥 와플 정도예요. 와플이나 자석 딱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 와플 블록 같은 경우는 이 다양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너무 크기만 하고, 자석도 마찬가지야.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운의 레벨을 좀 아셔야 돼요. 왜 어떤 걸 도대체 운의 놀이라고 하는지 아닌지,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좌뇌고 우뇌예요. 이 좌뇌가 학교 간 이후에 성장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유아 시기에 좌뇌를 시키면은 아이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7개인데 이 외에 한 7가지가 더 있어요. 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요. 할 수 없다. 뭐 이거 해볼래? 나 못해. 좀만 하다가 어려우면 나 못해. 할 수 없어. 엄마가 해. 이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야. 자,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야, 싫어.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소리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가져요. 이거는 좌뇌형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정관념. 이거는 처음부터 어려운 거야.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이거 보통 책류가 있던 애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엄마들도 책류가 하면은 애들이 똑똑해진다. 막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돼. 엄마들이 이런 좌뇌 쪽 성향을 가지면은 애들이 100% 망가지게 돼 있어. 자, 네 번째, 한계를 두는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더 이상 어려워서 못해. 요거는 여기까지만. 몰라, 이제 더 못해. 딴 거 할래. 딴 거 할래 하면 다행이긴 하지. 그것도 하기 싫으면 뭐해? 역할놀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맨날 어렵대. 해보지도 않고 뭐 어렵대. 이런 소리 많이 해. 자, 쉽게 포기. 뭐 안 되면 안 해. 이 소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할 만한 것도 못할 것 같으면 나 못하겠어. 안 해. 이런 소리. 그러니까 주로 부정적이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엄마들도 그래, 대체적으로. 여기에 추가로 있는 게 정리강박, 그 다음에 나열강박, 청소강박,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36개월 전에 한번 문제가 뭐냐, 그래, 집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그래. 이런 애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또 다른 집에 갔을 때, 다른 공간에 갔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거나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미쳐버려요. 근데 엄마들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이 아이의 엄마들은 기뻐해요.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왜 기뻐해? 왜냐면은 엄마들 청소 레벨이, 청소 정리 레벨이 9에서 10이야. 그러면은 이게 한 5 정도가 넘으면 위험수인데 아이가 7 정도를 하잖아. 그러면은 자기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봐요. 이게 위험한 거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36개월 이전에 청소, 정리정돈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자체가 뭐야? 엄마가 어지러우니까 그런 거야. 왜? 엄마가 이미 2단계야. 이미 강박 단계를 넘어선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그러니까는 애들이 어지럽히는 이 밑에 단계에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엄마들 자신이 미쳐버리니까는 계속 치우는 거지. 근데
36개월 이전에는 이 청소 정리를 하잖아. 그럼 애들이 운해 활동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애들이 교구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이게 과연 창의성이 있을까? 교구로는 애들 창의성을 올려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보통 이제 좌뇌 쪽이고, 이건 운해형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애들이 일단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나는 뭐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운해 활동 많이 했던 애들은, 야, 무조건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해. 또, 야,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그럼 괜찮네. 오케이.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미래지향적이 되면서 애들이 비전 능력도 생겨요. 그 다음에 애들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리고 뭐 하면은 엄마 나 저것도 배우고 싶어 나 이것도 배우고 싶어 이 배우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 그리고 누가 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저렇게도 하네. 오케이.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제 자기 거로 만들어 놓고 엄마 나 저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딱 했더니 갑자기 그냥 한두 번 했더니 막 잘해지는 거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도전을 받아들여. 야, 너 저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저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이제 너무 운해가 높아버리면은 이 불가능한데도 막 하고 싶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져요. 그런 건 있어. 그래서 이게 운해는 좌전감이고 좌뇌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만 세우는 거야. 자, 이게 보통 이런데 운해 활동 중에 어떤 게 운해 활동이냐? 유아기에 해가지고 이게 초등, 중등, 고등, 성인. 성인 돼서는 이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애들이 유아기에 했다가 연계가 돼야 되는 거야. 연계. 만약에 애들이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 학교 공부가 맞지 않아. 그러면은 중등부터 했던 걸로 중고등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중등에 만약에 애들이 공부가 안 맞아서 포기했어. 그러면은 그동안 했던 운해 활동을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보더라도 야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 교구라는 게 고등학생들이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뭘 이렇게 뭐 나무떼기 가지고 뭘 만들고 뭐 이거 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지 이상한 애 아니야? 이 소리 한단 말이야. 나이 20살 넘어가지고 이걸로 혼자서 취미 활동으로 뭐 교구 가지고 뭘 만지고 있겠어. 이 교구라는 뜻 자체가 가르칠 교자에다가 물건이야. 가르칠 때 필요한 물건을 교구라 그래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뭐 필요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교구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보면은 교구라는 거는 좌뇌학습용이에요. 좌뇌학습. 구체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좌뇌학습이에요. 네,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요. 좌뇌학습이 뭐냐? 일단은 어머님들이 알고 하는 운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것을 언제까지 보냐면은 자, 영유아기부터 초상까지를 봐요. 딱 나눠요. 그래가지고 자, 초사가 됐을 때 지금까지 엄마들이 하는 여러 가지 교구 활동 있지. 교구 활동.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이 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선행이에요. 학교 선행이에요. 이게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왜 학교에서 하는 국수, 영, 과, 사, 특히 수학. 이 수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교구 활동을 했을 때 수학을 할 수가 있나?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 이라고 생각해서 교구 활동을 하는 순간 얘는 뭐예요? 일반 선행이에요. 그럼 뭐야? 학교 국가 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땡겨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좌뇌 학습이에요. 자, 칠교놀이라고 있어. 칠교놀이를 그냥 재미삼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 가서 도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강제로 일찍 빼가지고 1년, 2년 선행을 했다? 얘도 뭐예요? 좌뇌 활동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영유아기 때 해야 되는 이 교구놀이가 초등학교 이상 넘어가질 못해. 그러면은 좌뇌 활동이야. 우뇌 활동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블럭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 내가 아까 순서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 자석 그다음에 일반 나무 교구, 그다음에 듀플로, 그다음에 클래식, 그다음에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들어가면 애들이 다른 미니어처도 만들 수가 있어.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까지 가면은 애들이 웬만한 걸 다 만들 수가 있어. 자그만 거를. 그러면은
얘네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딱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칠교놀이나 또는 이런 영유아기 때 했던, 그러니까 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했던 이 교구 활동을 초등학교 4학년이 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선행이야. 그냥 좌뇌 학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보통 이 시기 영유아 때부터 클래식 블럭으로 하고 있으면은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몇 피스짜리를 만들어? 블럭 3000피스짜리를 만들어.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이 교구 활동만 했던 아이가 3000피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만들어. 1000피스만 넘어도 나 못해 이래. 안 해. 500피스만 넘어가도 안 해. 그리고 할지도 몰라. 이 클래식 블럭 있잖아. 이거 가지고도 헤매. 교구 활동했던 애들. 그리고 6세 정도 됐을 때, 영유아기부터 6세 정도, 5세에서 6세 정도 됐을 때는 이 뒷불로 가지고도 낑낑매요. 소근육이 약해가지고. 근데 맨날 교구로 얹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대충 붙여서 만드는 거 했던 애들은 당연히 6학년까지 하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교구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 뭘 하라는 게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 교구가 그래요. 외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구가 그래. 그러면은 정해진 틀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순차 진행이 되는 거야. 순차 진행은요, 우뇌 활동이랑 상관없고 순차 진행은 좌뇌 활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50개가 있고 뭐 제품이 100개가 있어. 자, 제품이 다 100개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막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줬어. 그래 놓고서는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뭐랑 같아? 내가 블럭 만들 때 레고 만들 때 그 도면 보고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은 내가 스킬은 올라가는데 약간의 잔해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신 운의 스킬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하는 것 자체가 사고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창의성? 관계 없어요. 똑같이 보고 모방해서 만드는 거. 이거는 그냥 좌뇌 활동이에요. 뭐 똑같이 보고 만드니까는 뭐 운에도 약간은 생각을 하겠지. 대신 이 교구랑 블럭하고는 달라요. 교구는 보통 보고 대충 비슷하게 만드는 거지만은 이 블럭은 입체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가 다 입체이고 이거를 잘못 껴버리면은 끼는 거기 때문에 잘못 껴버리면은 이 모양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벌써 피스 개수 자체가 달라. 교구 같은 나이에 30피스라면은 같은 나이에 블럭은 기본 100피스에서 1000피스 가지고 놀아. 그만 하나만 잘못돼 가지고 하면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는 그 몬테소리 있잖아. 이게 외국하고 우리나라랑 달라요. 외국하고. 저는 외국에서 어머님들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애 몬테소리에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떤 식으로 내가 흘러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 어머니들은 아실 거야. 어차피 제가 외국 어머니들도 듣기 때문에 외국은 자 유치원을 가 몬테 유치원을 가잖아. 그러면은 아침에 10분인가 15분인가 이제 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자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각자 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애들 모여서 이게 테이블 이런 데 있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준단 말이야. 그리고 주제만 정해줘. 오늘은 뭐 자동차에 대해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이 많은 거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샘플을 보여주고 그걸 그대로 만들려고 그래. 이거는 안 되는 아이들 하는 거야. 안 되는 아이들. 되는 아이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처음부터 지시 수행을 가르치는 거야. 지시 수행은 몇 살부터 해야 돼요? 6살에서 7살 이후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전에는 창의 활동이기 때문에 창의 활동이나 지시 수행하고는요, 상극이에요. 호기심 활동하고 지시 수행하고 상극이에요. 그리고 문해 활동과 청소 정리 정돈 활동하고는 상극이야. 그래서 애들 치우지 말라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만들다가 낑낑매가 선생님 저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딱 고쳐줘. 힌트 딱 주고 오는 거야. 선생님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힌트를 주고 와. 그러면 그러면서 애들이 한단 말이야.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다르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해? 애들 싹 똑같은 모양 만들게 해. 이게 무슨 창의성이야. 아니 그거는 바보 아닌다면은 그냥 생각만 해도 나오는 거야. 바보 아니면은. 아니 똑같은 모양을 보고 똑같이 만드는데 그게 무슨 창의성이냐고. 진짜 답답해. 이건 지시수행이에요. 지시수행은 잔해야. 알고 계셔야 돼요. 외국 몬테소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유치원에서? 있어요? 그리고 자 제일 위험한 거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 약
그러니까 40개월 이전에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 약 80% 이상이 뭐 다른 문제점도 있어. 환경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1위가 뭐냐면은 교구랑 책, 도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좌뇌 부작용이 가득 생긴 거야. 자, 두 번째, 어린이집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청소, 정리 자주 시키는 거지. 36개월 이전에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애들이 좌뇌형 아이들은 청소, 정리, 강박이 생겼어. 나열을 하고 유사자폐 같은 증상들을 보여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강박이 생기기 위에 단계에 있으면은 애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 자체가 벌써 청소 강박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얘기한 김에 또 잊어버릴까봐 얘기할게요. 자, 영화들은 집중 시간이 기껏해야 10분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A, B, C, D, E 이거 펼쳐놓고 이거 펼쳐놓고 이거 펼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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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얘로 갈 수도 있고 얘로 갈 수도 있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또 요거 눈에 보이니까 또 요거 했다가 또 눈에 보여. 그럼 아까 했던 거 이어서 해요. 이어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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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여기서 여기 갔더니 치워버렸어. 여기서 여기 갔더니 치웠어. 치우고 치웠어. 그러면 다시 와서 하려고 했더니 아까 만들던 게 없어졌어. 아까 그리던 게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또 꺼내는데 시간이 걸려. 꺼내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10분에서 15분인데 다시 꺼내서 하고 또 집어넣어. 근데 처음엔 집어넣지를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치우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청소, 정리 정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얘네들이 엄마가 계속 치우니까는 그냥 쓰면 더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청소 정리 정돈하고 그거를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랑 엄마들이 동일시 하는 거야. 청소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엄마가 원하는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필요성에 의해서 바꿔야지 이거를 그냥 썼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청소 정리 정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가 원하는 자리에 놨던 거잖아. 이건 청소 정리 정돈이 아니야. 그러면은 얘 방조차도 엄마가 미리 배치를 해주고 애가 그렇게 놔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애들 나중 되잖아. 36개월 전부터 건드려 버리면은 얘네들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공간에 간다든지 다른 곳에 갔을 때 누가 자기보다 좀 지저분한 애가 있으면은 옆에서 막 뭐라 그래. 야, 지저분해, 청소해, 치워. 아,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러냐고. 지가 불편한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야, 니네 이모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또 이러는 거지. 아니, 근데 이 집에 딱 가잖아. 어떤지 알아? 와, 먼지 한 통이라도 떨어뜨리면은 죄 짓는 기분이야.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은 애들이 뇌가 깔끔해. 없어. 그런데 이거는 엄마가 생각하기에 똑똑해 보이는 거지, 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얘네들이 영유아기 때 했던 거를 4학년 애들이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선행이야. 근데 4학년 애들이 그때 당시 바로 시작을 했을 때 그걸 못해. 아무 때나 시작해도 할 수가 있는 거는 선행이야. 그리고 그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아기 때 했던 것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선행이야. 지금 6살, 7살 때까지 만든 교구들 3학년, 4학년 애들이 만지라 그러면은 못 만들까요? 자, 7살 기준으로 보자. 7살 기준에 아이들이 교구로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면 4학년짜리 애들이 못 만들까? 만들어요. 그럼 선행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떤 애들은 4학년 정도 아니 저기 7살 정도 되면은 마이크로 블록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이제 클래식 블록으로 좀 만들고 마이크로 블록 잘 만드는 아이들은 뭐 1000피스짜리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 그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가 1000피스짜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절대 못 만들어. 4학년짜리 애들은. 자, 피아노 유아기 때 엄청나게 쳤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쳤는데 4학년에 한 번도 피아노를 안 쳐본 애가 그거 치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칠까? 바이엘 조금 하다 말아버려. 엄마 재미없어, 안 해. 이런단 말이야. 운동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 수영, 축구부터 해가지고 뭐 농구는 좀 그렇다고 쳐도 인라인 스케이트, 하키, 그다음에 보드 막 이런 거를 막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4학년 넘어서 그거를 시작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애들 안 돼. 이런 게 운의 활동이라는 거야. 얘가 4학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시작하면은 일취월장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운의 활동이 아니야. 4학년에 시작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 엄마들 알 거야. 그건 초등학교 엄마들이 알아. 얘가 지금 당장 한 번도 밖에서 운동을 안 해봤던 애인데 지금 당장 인라인 스케이트 타라 그러면은 못하는 애들 첫 태반이란 말이야. 근데 5살 6살짜리 애들 시키면은 해. 넘어지더라도 해. 금방 해. 그리고 일치월장한단 말이야. 달라요. 애들이 받은 지능이 최대한 오를 때가 6살 7살 때까지거든. 그러면은 그 6살 7살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최고로 창의성, 사고력이 오르는 활동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같은 시간 소비를 하잖아. 그럼 뭐가 좋겠어? 당연히 레벨 높은 걸 하는 게 좋아. 되든 안 되든 간에. 안 되더라도 얘가 블록 레벨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멈추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학교 가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하잖아. 그러면은 초등학교 전에 평수는 낮더라도 그 평수 안에서 스킬이 올라간단 말이야.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 안 해주고 그럼 문제지. 근데 이건 있어. 교구 활동을 하면서 블록 활동도 같이 해. 이건 흔치 않은 케이스야. 보통 왜 흔치 않냐면은 집합부로 표시해 볼게요. 자, 대집합에 만들기로 보면은 마이크로, 그 다음에 미니어처, 이제 대집합이에요. 그 대집합 안에 뭐가 있냐면은 클래식이 있어. 또 클래식 레고가 있단 말이야. 일반 클래식 그냥 벌크 블럭으로 하는 게 더 똑똑한 거고, 정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그 뭐 5세용, 6세용 하는 레고 있지. 그걸로라도 해야 돼요. 자, 요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듀플로예요. 근데 이 듀플로는 원래 아이들 뇌 발달 과정에 24개월 내에 3개에서 5개 정도를 끼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듀플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 볼록 튀어나온 게. 볼록 튀어나온 게 6개가 있어.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쌓아야 돼. 껴가지고. 이게 24개월까지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 근데 교구 활동했던 애들은 이게 안 돼요. 하나도 못 껴. 근데 이 교구라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싸단 말이야. 근데 효과 면에서 보면은 이게 나중에 확장성이 굉장히 커.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은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는 벌써 어덜트용 5,000피스짜리를 하고 있어. 이거는 성인이 해도 못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을 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만큼 머리가 좋아져요. 자, 듀플로 밑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교구야. 그 교구 밑에 뭐가 있냐면은 자석 블럭이 있어. 그러니까는 보통 발달 지연이 된 아이들을 자석을 쓰다든지 아니면은 나무 교구를 이용해서 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교구 학습들을 왜 나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뭐예요? 이게 공부용이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알아야 될 거를 그거를 굳이 땡겨가지고 역류하기 때 시키는 거지. 삼각형, 사각형,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왜 영아들이 알아야 돼? 왜 36개월 이전 아이들이 알아야 돼? 그걸 왜 미리 알아야 되냐고. 미리 알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아나, 나중에 5세 돼서 아나. 뭐가 달라? 뭐가 발달이 느려 보여요? 우리는 그걸 언제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다 멍청한 사람들이야? 생각을 해봐. 언제부터 이런 교육을 했다고? 언제부터 36개월 이전 교육을 했다고? 왜 36개월 이전 교육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안 했어.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36개월 이전에는. 왜 그런 걸 하냐고. 교육을 비싼 돈 주고. 뻔히 구강기인지 알면서 왜 그걸 팔아먹느냐고. 애들이 길게 가는 애들은 18개월까지 구강기를 가요. 근데 왜 18개월 이전 아이들한테 왜 팔아먹냐고. 비싼 돈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있는 집이 많아. 제가 괜히 한 소리가 제가 방문 상담하잖아. 방문 상담 와서 교구 있는 집들 있잖아. 이거 몇 번 썼어요? 했더니 한두 번 만지더니 안 해요. 돈 아까워. 다 그래. 다. 아까워서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깨끗해. 교구라는 게 다 깨끗해. 그리고 어떤 집은 뭐 좋다고 그래서 뭐 당근으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안 만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만들 바에는 차라리 애들이 그냥 블럭 만진다는 거야. 이게 더 재밌대. 다양하게 만드니까. 근데 이 교구라는 거는 다 똑같은 모양이야. 근데 내가 딱 봐도 이거는 공부용이야. 그러니까는 한 7세 이후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36개월 전후 애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뭐 했어요? 애들 만져요? 그러면은 아니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안 만져요.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기 뭐 하면 파세요. 그래도 될까요? 안 만진다며요. 네. 그럼 뭐 하려고 놔둬요? 이거 버리고 여기다가 애들 차라리 블럭 장난감을 잔뜩 깔아줘요. 그게 낫겠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왜 애들이 안 쓰는 거를 집에다가 왜 계속 비치를 해놓냐고. 언젠가 쓸 것 같아? 내가 봐도 엄마도 안 쓸 것 같아. 그 교구 보니까.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또 써가지고 좀 빠진 거는, 그건 차라리 이 교구 모아가지고, 그냥 무슨 집이나 이렇게 만드세요. 풀 붙여, 저기 본드 붙여가지고. 그렇게라도 쓰세요. 그렇게 하거든.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가 하는 활동이 초등학교 4학년 돼가지고 애가 스스로 알 것 같은 내용들 있잖아. 애들 뭐 삼각형 모양 교구 갖다 주고, 이거는 뭐 삼각형, 세모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이거 초등학교 가면 애들 모를까? 알잖아. 그럼 뭐예요? 영아 애들 데리고 이거 하는 거 뭐예요? 선행이에요. 좌뇌예요. 동그라미, 원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는 6살 되면 애들 다 알아. 이걸 왜 영유아기 때 하냐고. 미친 짓이야. 왜 애들 하나, 둘, 셋, 넷, 1, 2, 3, 4 가르쳐 주잖아. 초등학교 되면 애들 몰라? 알잖아. 이걸 왜 영유아기 때. 청소 정리 정도는 그냥 냅두면은 애들이 막 엉망진창 됐다가 지네들이 답답하면 그때 치워. 지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안 치우는 거는 엄마가 안 치우는 거지. 지네들은 자기가 작업해야 되는 공간에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간을 깨끗이 치워. 그리고 우뇌가 많이 발달하면은 애들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요것 조금 요것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하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해요, 애들이. 그러면 치울 수가 없어. 좌뇌형 애들처럼 잠깐 30분 하고 노는 게 아니야. 우뇌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얘네들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요. 어떤 만들기를 하는데 4일짜리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며칠짜리를 만들다든지, 자기가 구성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것 조금 해서 재료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니까는 집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아이가 활동을 많이 해서 지저분한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 거의 다 영재성 아이들이야. 그리고 깔끔하게 깨끗이 치우는 집 애들 보면은 결국은 언제 망하냐? 이게 빨리 망하는 아이들은 이미 나한테 40개월 돼서 전화 와. 애들이 청소 강박이 생겼어요. 정리 강박이 생겼어요. 애들이 소유 강박이 생겼어요. 자기 거 못 만지게 해요. 자기 거 없어지면 난리가 나요. 남을 안 줘요. 무조건 다 자기 거라고 그래요. 할지도 모르면서 지 건 못 만지게 해요. 쉬지도 않고 치워요. 저한테 잔소리해요. 치우라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문해 활동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봐봐. 이 교구 활동을 했던 애들 같은 경우, 아까 교구 활동을 했던 애들은 마이크로 블록을 못 만져요. 근데 마이크로 블록 만진 애들은 교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야. 자, 바둑을 하는 아이들은 장기 체스를 잘해요. 근데 거꾸로 장기 체스를 잘한다고 바둑을 잘할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왜? 바둑이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달라. 장기 체스가 같은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바둑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 데리고 제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목이야. 그 다음에 오셀로야. 이런 거야. 오셀로 한다고 애들이 바둑을 잘하는 게 아니야. 근데 바둑 잘하는 애들은 오셀로를 잘해. 이런 상위, 하위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교구로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어머님이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당장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당장 클래식 블럭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거 갖다 주고 애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자,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 들어갔어.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막 5학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머님이 생각하기에 얘는 잘 됐어 라고 하면은, 내일 당장 어덜트용 4,000피스짜리, 4,000에서 5,000피스짜리 레고 갖다 주고 요거 일주일 안에 만들라고 하세요. 잘하는 애들은 요거 만드는데 3일 걸리거든요. 근데 잘 하지 못하는 거 처음 하니까 요거 일주일 안에 만들면은 나름 교구 활동에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이틀 있다가 나 안 해 이러면은 실패한 거예요. 얘가 창의성이 좋고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엄마 착각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의 뇌발달 과정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36개월 전에 다른 거 애들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일단은 24개월까지는 애들이 인지, 지각, 그러니까 감각이지, 감각 기능, 그 다음에 언어, 모국어, 듣기, 말하기. 근데 주로 듣기에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근육, 그 다음에 걷기, 뛰기, 대근육, 요것만 있어. 소근육은 잼잼 활동, 잡았다가 잡는 활동이야. 세게 잡고 끼우는 활동. 잼잼 끼우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그리기. 그리기 안 되니까 색칠이지. 색칠이나, 그러니까 색칠을 어떻게 해, 얘네들 막
스케치라든지 이게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둥글둥글하게 해. 이게 24개월까지 하면서 애들이 둥글둥글하게 하면서 골뱅이를 그리고 아니면 잘하는 애들은 원을 그린단 말이야. 이건 이제 DNA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원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게 원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원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원을 못 그리더라도 골뱅이는 그려야 돼. 이게 24개월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못하게 되면 애들 발달 지연이 와요. 근데 교구 활동만 하면 이게 가능해요? 애들 그리기를 안 시키는데? 근데 엄마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야. 교구 활동하면서 그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졸라맨이 되는 거야. 애들 학교 들어가도 졸라맨을 그리잖아. 안 되게 돼. 발달 지연이 와서 그래요. 자, 24개월까지는 이것만이야. 이거랑 교구 활동이랑 무슨 상관이야? 어? 교구 활동은 무슨 상관이야? 잼잼 끼우기면은 당연히 블록 활동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이때 전두엽이 발달하는데 전두엽은 무조건 직접 경험하고 직접 경험. 책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은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하고 36개월 전에 전두엽 발달하고는 1도 관련이 없고 오히려 아이들이 발달하지 말아야 될 뇌를 자극시키고 좌뇌가 발달하면서 이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이 부작용 현상이. 이게 책류가 부작용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36개월 전에. 36개월 전에 책을 하루에 50권씩 뭐 하루에 3시간씩 읽혔다. 아이 혼자 책을 본다. 그러면 읽게 되면서 애들이 감각 능력이 떨어져요. 듣기 능력이 떨어져.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 남자애들 언어 지연이에요. 내가 괜찮은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때 또 해야 되는 게 18개월까지가 이때는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사는 이 기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애들 습관화한다고 매일 반복되는 행동.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7살 넘어 8살 넘어서 학교 가서 해야 되는 그 활동을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때 생기는 게 뭐예요? 강박이 생겨요. 학교 가서 해야 되는 게 뭐야? 책 보는 거 있지. 책 강박. 글씨를 만약에 가르쳤어? 글씨 강박. 청소를 가르쳤어? 청소 강박. 정리하는 거 가르쳤어? 정리 강박이 오게 돼요. 그리고 엄마들이 보통 그런 걸 할 때 기뻐했기 때문에 애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지 하다가 자기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박증이 생기게 돼요.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36개월 전에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참. 그리고 이렇게 했던 안 했던 간에 애들이 잠깐 똑똑해질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은 24개월부터 약 30개월까지. 잘못 가르친 아이들이 순식간에 똑똑해져요. 갑자기 야외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책 활동을 더 잘하면서도 밖에서도 막 잘 놀아. 그리고 말도 언어 지연이 안 걸린 아이들에 한해서는 똑똑한 것 같이 얘기하면서 애들이 청소도 잘하고 정리정돈도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 영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애들이 빠르면은 28개월, 늦어도 30개월부터 갑자기 애들이 밖에 안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뭐만 묻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되게 깔끔 떨어. 밥 먹다가도 여기다 흘리면은 이거부터 닦아야 돼. 비 오는 날 나가기 싫어하고 흙탕물 약간 또 튀기면은 몸만 난리가 나는 거야. 그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근데 제 강의 듣기 전까지는 애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이게 위험 증상이에요. 결벽증, 초기 증상이야. 근데 엄마가 결벽증이 있으면은 아이가 결벽증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36개월까지는 또 이렇게 발달을 하고 24개월부터 30개월까지, 36개월까지는 보통 뭐냐면은 그 전에 했던 거, 엄마가 했던 거에 이어지는 거야. 엄마가 즐거워했던 거래요. 엄마가 웃는 거, 즐거워하는 거. 엄마의 웃음을 엄마가 웃는 것들을 아이들이 싫어도 하게 돼. 왜? 엄마랑 애착을 쌓아야 되니까는 엄마가 좋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애들 막 집어 던지기도 해. 그러긴 하는데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재밌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좌뇌 활동 하는 게 엄마들이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인형놀이야.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하는 인형놀이가 이 책류가나 공부, 그 다음에 그 외에 하는 좌뇌 활동에 의한 아이가 강박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하는 게 인형놀이가 시작돼요. 공부 위주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바로바로 효과 보다가 나중에 지금 대치동이나 서울 서초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러다가 아이가 망가지면은 던져버려요.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원에 다 던져버리고 저녁에 데리고 와요. 그 현상이 지금 기하급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미디어 중독이 되면서 단체로 이상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런 애들끼리 그룹이 만들어지고 멀쩡한 애들 괴롭히면서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전화 오지. 우리 애는 가만히 있는데 막 저런 애들이 괴롭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엄마들은 애들이 뭐 잘못했다고 자기 애가 잘못했다고
눈 하나 끔찍 안 하거든. 근데 자기 애가, 그러니까는 타인의 애가 우리 애를 10번 때리고 우리 애가 열받아서 한 번 때렸잖아. 그러면 이 엄마는 난리가 나. 뭔데 우리 애 때리냐고. 하면서 학교를 뒤집어 놔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화해하라 그래요. 웃기지. 이게 가해자 보호법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가해자 보호법이 나타난 게 제가 흐름을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정치 싸움 벌어질까봐 내가 그건 안 할게.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참 댓글에다가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자, 이 교구 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엄연히 따지면은 좌뇌 활동이야. 모양이 나왔을 뿐이지. 그러면은 화산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래밭에다가 화산 모양을 만들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화산 나오는 걸 본단 말이야. 이거 운해 활동이에요?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 좌뇌를 가르치기 위해서 운해를 이용하는 활동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교구라 그래요. 결국은 뭐야? 좌뇌 활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교구예요. 겉모습을 보면은 운해 활동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좌뇌 학습 보조 기구를 교구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 플래시카드, 사과 그림이 있었고 뒤에다가 사과 밑에다가 APPL이라고 써 있어. 자, 플래시카드 하면은 뭔가 포토라고 하니까는 포토 메모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운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림만 보고 사과라고 인식하는 거는 포토 메모리가 맞아요. 유아기 때. 근데 이 글씨를 보고 외워서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좌뇌예요. 그림을 보고 지각을 한 다음에 이게 사과라고 하는 거는 뭐야? 포토 메모리라고 봐야지. 근데 이게 포토 메모리 뜻은 이게 원래 이 뜻이 아닌데 그냥 그림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뭐 보통 완전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학원들도 생겼더만 내가 맨날 학원들 까가지고 내가 진짜 그건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완전 기억이라고는 없어요. 다 학습 기억인데 그거를 말을 멋들어지게 만들고 사고력 학원이니 뭐니 이거 다 말을 멋들어지게 만든 것뿐이야. 우리가 어머니들이 운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자뇌 활동이 많아요. 이거를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우는 거면은 지금 아이들이 만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좌뇌 활동이에요. 아시겠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야. 그럼 다 좌뇌 활동이에요. 이걸 꼭 알아두시고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하고 계신 거 이게 좌뇌인지 우뇌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세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교구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로 저희가 끝내도록 하고요. 다시는 제가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금 본인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교구들 스스로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쭉 이어서 하시던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거기까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하는 게 만족스럽다 그러면 하세요. 제가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못하지. 근데 단 아이들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면 효과가 더 좋은 걸 하는 게 낫고 더 많이 연계되는 걸 하는 게 낫고 지금 하는 거를 어차피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울 건데 미리 땡겨서 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라는 거지. 그렇게 빨리 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선행하려고? 1학년, 2학년 돼가지고 4학년, 5학년 거 시키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하다 보면은 결국은 초등학교 4, 5, 6학년에 다 만나. 애는 그만큼 시간 다 소비하고 여기는 놀면서 머리 좋아지면서 결국은 만나게 돼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선행을 쭉쭉쭉 빼고 하다 보면 애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가 뭐야? 우리 애는 생각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 소리 많이 해. 이 좌뇌 활동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거든. 어차피 기억력 자체도 타고난 거긴 한데 거기에다가 좌뇌 활동을 유아기 때부터 영유아기 때부터 많이 시키면 애들이 기억력이 대체적으로 떨어지고 보통 3학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제가 저한테 상담 온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건데 보통 3학년부터 애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 어머니랑 상담한다고 제가 이 어머니들이 또 주변 얘기들을 해주거든. 제가 아는 누구는 이렇고 제가 아는 누구는 이렇고 또 이쪽 어머니 하면 누구 하고 또 지역별로 또 다 얘기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는 그걸 대충 평균치를 내니까는 보통 1학년, 2학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다가 3학년 되면은 기억력이 거의 최하급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할게. 아까 그래서 이제 5, 6학년 딱 되잖아요. 아까 뇌 변환기 하다가 말았구나. 계속 하다 보니 3.5로 빠져. 그래서 36개월 정도까지 가잖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뇌 변환기가 만 7세, 6세에서 7세. 이때 우뇌에서 좌뇌로 바뀌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좌뇌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는 좌우뇌 불균형 이런 거는 유아기는 없어요. 사기예요. 유아기는 무조건 우뇌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좌뇌는 뭐예요? 판단력. 경험적 판단력을 모르게 됐어요. 좌뇌는 경험적 판단력. 그것도 직접 경험. 직접 경험이 많아야 애들이 인지력이 느려요. 근데 간접 경험인 책을 많이 보면은 인지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7세 때부터, 7, 8세부터 좌뇌가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리정돈. 그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준법 이런 걸 지키고, 유아기 때는 애들끼리 싸우는 거를 이제 싸우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은 1학년부터 싸우는 건 뭐야? 폭행이야. 그게 되는 거지. 이제 범법이 되는 거야. 1학년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사과라는 것도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하는 게 진짜 사과예요. 근데 엄마들이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시켜. 그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나서 최종으로 뇌가 생기는,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1 사이야. 아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운의 자네마다. 좌뇌형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우뇌형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망가지지 않은 한에서. 보통 우뇌형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해요. 주변에서 다 그냥 바보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때 뇌가 딱 붙는데 그동안 쓰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쓰지 않았던 것들. 나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운동 활동을 다 끊었어. 그러면 이때 애들이 뇌가 완료가 될 때 뇌에서 운해? 이거 안 쓰네? 안 쓰네? 안 쓰네? 안 쓰네? 안 쓰네? 안 쓰네? 오케이 다 끊어. 시냅스 다 끊어요. 좌뇌에서 이거 하네? 요것만 연결해. 그리고 이때 되면은 이제 앞에 전전두엽이 발달해요. 전전두엽이 발달하는데 이게 2배, 3배가 더 커져요. 쓰는 뇌만. 이렇게 해놨더니 애들이 운해를 안 써. 그러면은 운해가 다 떨어져 버리면 뭐가 떨어져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애가 우리 애는 잘해요. 우리 애는 3학년 때 잘해요. 4학년 때 잘해요. 5학년 때 잘해요. 그럼 내가 네. 그거 말아버려. 중학교 가서 봐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이상해졌어요. 얘 운해 활동 안 했잖아요.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지. 그럼 지금이야 또 공부를 포기하고 되는데 공부 어떻게 포기해? 근데 포기를 안 하자니 애들이 이해력이 떨어져.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운해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좌뇌식 운해 활동을 한 거야. 그리고 학교 가서 또 공부만 했잖아. 그럼 좌뇌 편향이 돼가지고 좌우뇌 불균형으로 애들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지. 그걸 어떻게 복구해? 복구하기 힘들지. 그러면서 애들이 중학교 가지고 갑자기 경의선 지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6학년 때까지 엄마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실력이 팍 떨어지면서 애들이 생각조차를 못하게 돼. 갑자기. 뇌가 딱 정리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암기력이 버틴 아이들, 그 다음 암기력이 버틴 아이들은 중3까지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망가져요. 근데 고등학교 때 망가지면은 이제 복구가 안 되지.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요. 그게 된단 말이야. 엄마가 너무 신경 쓰고 엄마 껌딱지면은 애들이 사춘기가 늦게 와요. 자, 일단은 요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일단 들어보시고 판단은 어머님들이 하세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하고 어차피 초등학교 넘어가는 어머님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원래 해왔던 게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먹힐 수도 있어. 나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전문 직종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 특히 교육 쪽. 특히 아이들 많이 문제가 되는 게 1위가 초등학교 교사, 2위가 고등학교, 특히 영어 교사, 나 학원 교사, 세 번째가 유치원 교사야.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자기가 하는 게 무조건 100% 맞다고 생각해서 했다가 3000% 빠지는 길이거든. 그런데도 아이가 중학교 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넘어서 어떡하냐고 전화가 많이 오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이제 아이에 따라서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까는 그건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긴 하는데 다 큰 애들을 바꾸기는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까지 보이는 우리 아이가 진짜가 아니라고 믿어야 돼. 얘가 공부를 잘해 보이는 것 뿐이야. 그런 게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라니까. 근데 어머니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던 거는 정상이고 우리 애가 못 쫓아온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무조건 맞다. 근데 더 위험한 거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지. 자기 아이가 제대로 컸는지 안 컸는지는 중학교를 가봐야 알아요.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잘 큰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애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파했던 애들이 그렇게 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단체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30대 유튜버들 거를 보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업체에서 영업으로 내놓은 그런 멘트를 그게 진짠지 알고 하시는 분들. 그거에 대해서 팩트 확인도 안 하고 본인 아이 기준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애도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위험한 거거든. 본인 아이가 안 됐어. 자기가 시행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해. 이게 자기 잘못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해가지고 애들이 잘못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어머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그 상황 모면하려고 쓰는 말 아니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모든 걸 했어. 봐. 모든 애들 똑같이 블록 활동을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7살에 똑같이 36일부터 시작했어. 근데 어떤 아이들은 7살에 마이크로 블록이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클래식 블록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 달라. 이런 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야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DNA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블록보다 클레이 만들기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야. 어차피 이 클레이 같은 경우도 나중에 피규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거, 조감도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어. 피규어 점토랑 그 다음에 이 미니어처 만드는 것들. 이런 거가, 그러니까는 블록 만드는 기술하고 점토 만드는 기술이 합쳐지면은 이게 미니어처 건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짬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많은 스킬들을 내가 쌓으라고 그러는 게 이게 나중 되면은 합쳐져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중학교가 넘으면은 그런 기술이 확 늘어나요. 애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건축가를 가야 될 거야. 나는 하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공부보다 그림이 너무 좋아. 또 어떤 애들은 수학이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너무 못해. 언어가 딸려.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엄마랑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때는 운의 집중력을 써요. 좌뇌 집중력을 쓰는 게 아니야. 운의 집중력은 한 번에 좌뇌 집중력이 8배를 쓰거든. 그러니까는 운의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더 잘하는 거야. 그게 돼요.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똑같이 2시간은 공부하더라도 좌뇌형 아이들은 2시간에 2시간만큼 하는데 우뇌형 아이들은 2시간에 10시간 효과를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뇌형 똑똑한 아이들이 어떤 거 습득 속도, 발달 속도가 다른 애들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빨라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좌뇌형 아이들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거를 배우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큼 오르고 오르고 안 하면은 다시 떨어져. 그러다가 가르쳐 주면 오르고 또 안 하다면 떨어지고 가르쳐 주면 오르고 오르다가 그 다음에 한계점이 와요. 슬럼프가 와요. 근데 운해형 아이들은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잘 안 돼. 왜냐면은 이때가 정보 습득 기간이야. 처음에 가르쳐 주면 잘 못해. 그러다가 이제 방향성을 잡았어. 얘는 운해형 아이들은 1에서 1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볼 때 1에서 10까지를 봐. 그러니까 숲에서 나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파악이 되면은 나무부터 숲을 들어가. 아니,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 그러면서 갑자기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려. 이거는 운해형 아이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야. 분명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못했는데 딱 갔더니 애가 갑자기 중급 수준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딱 하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뭐야? 더 잘하는 애들 거 딱 보더니 조금 하더니 갑자기 이만큼 올라가. 근데 예전에 해서 뭐 잘했다고 칭찬받은 애들은 인지옥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얘네들이 여기서 자존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만심이 늘어나. 그래서 아예 잘할 거면은 얘네들이 못 쫓아올 만큼 올라와야 돼. 그리고 나서는 뭐 자만심을 가져도 상관없지. 어차피 2등이 못 쫓아오니까.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종합 강의가 돼버렸는데 한번 잘 보고 파악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저는 교구 활동하는 애들은 제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구 활동을 해가지고 교구 활동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얘가 어떻게 클 거라고 확답을 못 드려. 그리고 중학교 때 어떻게 될지도 내가 확답을 못 드려. 근데
블록 활동이나 그림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은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야. 교구 활동은 이게 중학교 때 내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유아기, 영유아기 때부터 영아기 36개월 전부터 지금 하는 몬땡 그 학습 철학을 가지고 우리나라 학습 철학을 가지고 애들 청소 정리정돈 막 그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청소 강박, 정리 강박이 생기면서 급 좌뇌형으로 자랄 텐데 중학교 때 조금 불안해요. 거기다가 암기력까지 떨어지면은 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아예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중학교가 돼서도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한데, 교구 활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성도 떨어져요. 확장성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초등학교 때도 애들 이걸 중학교 때 애들이 뭘로 확장을 할까? 과연 중학교 레벨로 볼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이건 중학생이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상상력으로? 나는 그건 보장 못해요. 뭐 애가 6학년 됐는데 우리 애는 블럭을 이제 만 피스짜리를 해요.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 하다가 얘가 이제 뇌가 붙는 시점에 갑자기 확 올라오면은 요거를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면 좋을 수 있다. 뭐 확장성 알려주고 얘가 지금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뭐 그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랑 합쳐가지고 뭘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저는 그게 가능해요. 애들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맞춤식으로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교구는 내가 확장성을 모르겠어. 내가 교구 확장성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는 아이들도 없어요. 이게 중학교까지 가는 아이들도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단톡방에서 어머님 한 분이 뭐 5학년 때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나 창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그 어머니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지. 실질적으로 블록 활동을 한 아이랑 얘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확인 불가죠. 자, 하여튼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내가 교구를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구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구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교구. 저는 외국에서 몬테소리 한다 그러면은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에서는. 거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